왜 하필 인도였을까? 다시 꺼내보는 여행기. 고아에서 하루 일과는 보통 환전을 하거나 해변을 거닐거나 버스를 타고 시내 마르가오로 나가 일을 보고 오후가 되면 숙소에 와서 발코니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늦은 오후 리타가 나를 만나러 왔다. 함께 리타 방으로 가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혼자 있을 땐 뭘 하느냐 물었는데 리타는 체스도 두고 그림도 그린다고 했다. 그런데 입시 미술을 했던 오지랖으로 나는 말실수를 했다. 이 되돌릴 수 없는 말을 한 다음 상황은 헤어질 때 어쩔 수 없이 받아든 그림 숙제였다. 리타가 건네준 그림 용지와 색연필을 들고 내 방으로 왔다. 다음 날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하자 생각해서 그림 소재를 정하고 스케치한 후에 채색을 하려는데 브러쉬를 안 가져왔다. 결국 내 물잔에 손을 조금 적셔서 그림을 살살 문질러 완성했다. 그날 저녁 리타에게 그림이 별로 안 멋지다며 보여줬는데 리타는 눈이 동그래지며 찬사를 한다. 그런데 이때 한 장만 망치는 게 아니었다. 다음 날 리타는 그림 도구를 들고 찾아왔다. PC방까지 그림 소재를 찾으러 갔건만 생각이 나지 않아 결국 매화를 그려줬는데 솔직히 처음 그려본 거였다. 그래도 리타는 그림을 받고 연거푸 감동해줬다. 그리고 매화를 사쿠라로 알고 며칠 뒤 그녀의 고국인 러시아로 갔다. 어느 오전 폴바에서 도보로 30분 거리라는 베나올림 해변을 모래사장을 따라 걸어가 봤다. 고아에서 일행과 만나기로 한 장소도 이 베나올림 해변이었다. 이른 아침이라 비서객보다는 스카프를 파는 아저씨와 수상보트가 더 많았다. 꼴바에서 숱하게 본 패러슈팅도 이런 수상보트도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배도 좀 고프고 쉬고 싶은 카페가 보여서 오믈렛과 주스를 시켜봤는데 맛은 평범해서 밥값은 아름다운 풍경이 다한 것 같다. 현지인들이 많았던 꼴바에 비하면 베나올림 해변은 외국인 여행자들이 많았다. 해변을 거닐다가 한 소녀를 만났는데 공손히 손을 내밀어 엉겁결에 잡아주니 뭔가를 내민다. 불우아동을 돕는다는 알 수 없는 단체명이 프린트된 종이에 기부금 X와 친필 서명이 빽빽이 있다. 음료수 값 정도만 줄 생각으로 액수를 쓰려는데 종이가 얇아서 잘 써지지 않자 아이가 얼른 빳빳한 노트를 얇은 종이 뒤에 쓰기 편하게 대준다. 서명까지 마치니 아이가 다시 손을 내민다. 또 뭘 하려나 싶어 맞잡아 줬는데 그냥 꼭 쥐었다 놓는다. 이제 내 갈 길을 가려는데 어디서 공간 이동이라도 했는지 비슷한 또래에 비슷한 표정을 한 소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앞만 보고 모래사장을 따라 다시 되돌아 나왔다. 고아로 가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마음먹었던 올드 고아를 갔다. 남유럽의 정세를 간직한 올드 고아는 한때 고아주의 옛 수도로 런던과 비슷한 크기였다는데 현재는 그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올드 고아에서 가장 크다는 성 캐더린 성당도 가보고 교황청으로부터 인도 최초로 대성당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봄 지저스 대성당도 가봤다. 이 성당은 사후 400년이 넘어도 썩지 않아 기적으로 일컬어지는 성 프란시스 사비에리의 시신이 안치돼 있어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시신은 10년 주기로 공개되곤 했는데 한 번은 200만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다 한다. 현재는 시신의 상태가 나빠져 걸어둔 사진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여기에 우체국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서울에 붙일 편지를 갖고 나왔는데 가족들은 아직까지 편지를 받지 못했다. 고마운 아저씨네 가족이 있었지만 오전에는 고적하고 밤에는 화려하게 변신하는 해변 근처에서 열흘간의 밤은 생각보다 길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이 스쳐갔는데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다. 지금의 나이에도 외국어 두세 개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은 나를 주눅 들게도 했는데 아버지의 영어 실력은 미국과 유럽 등지를 오가면서 오랜 시간 닦은 것이다. 이젠 많이 잊어버렸다고 하시지만 내가 지금의 아버지 영어 실력만 돼도 미련이 없겠다. 어머니도 영어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셨다는데 유학 대행사가 없던 시절 어머니의 유학 수속 서류를 맡아줄 사람으로 소개받은 사람이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내가 인도에 온 순간부터 영어로 메일을 보내셨는데 고아에 도착하고 방을 못 구하고 있다고 쓴 메일에 답장이 와 있었다. 여행 오기 전 아버지와 즐겨보던 외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서바이벌한 방송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메일에서 너는 해외 출장 경험도 있으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잘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며 너는 이미 서바이벌하고 쓰셨다. 이 메일을 열어보고 나는 펑펑 울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이고 엄하다 생각했다. 그 편견을 깬 건 첫 해외 출장을 갈 때 해주신 말씀이었다. 너희 회사 사람들과 가는 것이니 큰 걱정은 안 하겠지만 그들과 따로 떨어져서 혼자 지낼 일도 있을지 모를 거야. 그때가 참 외로운데 지나고 나면 희한하게도 그렇게 외롭던 것이 또 그립기도 하단다. 아버지는 내가 지금 여기서 겪는 외로움의 몇 배의 강도와 깊이를 수십 년 전 먼 타국에서 충분히 체감하셨던 것이다. 나는 여행하러 와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메일도 국제 전화도 다 쉽게 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날 밤은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잘 보셨나요? 여행은 참 신비로운 매력이 많습니다. 내 자신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여행에서도 돌아가면 잘해야지, 먼저 연락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지금 그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